어느 날 부여왕이 타고 가던 말이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상히 여겨 돌을 들추어 보니 그 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금빛 나는 개구리와 같았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 이름을 금화라고 했다. 삼국사기에 전한 금화신하다. 그러고 보면 이 작고 귀여운 개구리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과 꽤 친숙한 사이였던 셈이다. 금개구리 평균 수명은 약 7년. 나이가 들수록 몸집도 조금씩 커진다. 보통 6cm 정도까지 자라는데 특히 3, 4년째에 급속히 몸집이 커진다. 녀석은 몸에 금태를 두른 만큼 귀한 몸이 됐다. 몽골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도 서식하지만 금개구리는 한국 고유종이다. 금개구리가 많이 산다는 인천 영흥도.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물 위에 둥둥 떠서 유유자적. 간 크게 수영을 즐기고 있는 건 분명 금개구리. 그뿐만이 아니다. 잡고 또 잡고. 다른 개구리들은 펄짝펄짝 잘도 도망을 치는데 이 녀석들은 애초에 도망이란 말을 모르는 것 같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 귀뚜라미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반응이 없다. 금개구리는 시야가 좁고 그 시야에서 벗어난 먹이는 감지를 못하는 것이다. 설사 저녁 식사감이 자신의 목을 간지릴지라도 간이 커진 먹잇감은 이제 천적의 등 위에서 스릴을 만끽하기에 이른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옆으로 돌아앉기 그게 다다. 제작진도 어이없는 이 반응에 겁을 완전히 상실한 귀뚜라미. 이제 상투 끝까지 오를 참이다. 물론 가끔은 날렵하게 먹이를 제압할 때도 있다. 제법 그럴싸하게 먹이를 먹는 금개구리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제작진은 금개구리가 먹이 먹는 모습을 고속 촬영해 보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녀석의 사냥은 참으로 어설프기 짝이 없다. 이런 식사 한 번 하려다가 입이 찢어질 판이다. 심지어 식사 후 멋지게 착지하는가 싶더니 이내 머리를 쳐박고 꼬꾸라지고 만다. 개구리 망신은 혼자서 다 시키는 금개구리. 금개구리는 아주 작은 먹이 하나를 사냥하는데도 필사적으로 몸을 날린다. 이모저모 따져보니 적자 생존이란 무자비한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 금개구리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3억 년 동안이나 생존해 올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봄이 오면 습지의 고요함을 가장 먼저 깨우는 것은 개구리들이다. 3월 말에서 4월 동면에서 깨어나 번식을 위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북방산 개구리의 부지런함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모내기 철이 되면 개구리들은 더욱 바빠진다.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제짝을 찾아 나서는데 참개구리도 이맘때 산란을 한다. 세상이 떨르썩한 이때까지도 눈곱도 떼지 않은 녀석이 있다. 늦잠꾸러기 금개구리다. 남들이 세상을 어찌 사는지 무관심한 녀석은 눈만 꿈뻑꿈뻑거리다가 5월 말이 돼서야 드디어 기지개를 켠다. 어슬렁어슬렁 물러가는 녀석.
그런데 웅덩이로 뛰어드는 다이빙 실력이 영 신통치 않다. 점프력, 그게 뭐 대수인가 싶겠지만 금개구리의 점프 거리는 평균 60cm 정도. 이 거리는 개구리들 사이에서 무시당할 만한 실력이다. 그럼 다른 개구리는 어느 정도나 뛰길래? 제작진은 참개구리의 점프 실력을 보기로 했다. 차이는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실험에서 참개구리는 약 150cm를 뛰었다. 금개구리의 약 2.5배다. 그렇다면 그들의 점프거리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놀랍게도 차이는 도약에서부터 시작됐다. 참개구리가 도약할 때 지면과 이룬 각도는 약 45도. 반면 금개구리는 30도 정도다. 일반적으로 같은 힘으로 물체를 던진다면 물체가 지면과 45도에서 50도 각을 이룰 때 가장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참개구리는 본능적으로 그 이치를 알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금개구리만 그 이치를 모르는 셈인데 15도의 차이, 곧 생과 사를 가른 엄청난 차이다. 금개구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은 현재 관민이 함께한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강원대의 금개구리 정식 및 복원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환경부로부터 5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초생태조사, 질병관리, 유전자 분석, 정식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이곳 정식장에서는 각 분야의 연구 결과를 취합해 금개구리 생존에 필요한 적정한 지형, 온도, 밀도, 먹이 등 정식을 위한 최적의 표준 절차를 만들고 있다. 정식을 위해 마련된 인공서식지는 지름 1.5m의 웅덩이. 이곳에서 금개구리들의 하루는 평화롭다. 먹이는 풍족하고 생존을 위협할 만한 위험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금개구리들에겐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정식장의 금개구리에게 그나마 위험 요소라면 건조함 정도일 것이다. 때문에 물주기는 먹이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과다. 금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들보다 물 의존도가 높다. 피부가 조금이라도 마르면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그래서 동면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물속에서 지내야 한다. 금개구리가 사라지고 있는 바깥 세상과는 반대로 정식장 안은 금개구리 개체수의 증가를 기대하며 한껏 꿈에 부풀었다. 야생에서보다 조금 앞선 5월, 금개구리들이 짝짓기를 위한 채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녀석이 금개구리 암컷. 암컷은 크기가 수컷의 2~3배에 달한다. 금개구리 수컷들은 산란철이 되면 종종 곤란을 겪는다. 울음소리로 구애를 해야 하는데 울음주머니가 없으니 말이다. 이 멍텅구리들에겐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사랑이라고 다를까. 누가 수컷이고 누가 암컷인지 구분하는 일마저도 직접 부딪혀 보기 전엔 모르니. 이 녀석은 몇 번의 시행착오 뒤에 간신히 구애에 성공한 케이스다. 그러나 사랑을 쟁취한 기쁨도 잠시. 사랑을 지키는 일 또한 만만치 않다. 힘겹지만 사랑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얼굴. 금개구리는 앞 발가락 돌기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포즈 없이 자꾸 미끄러지게 된다. 온갖 시련을 견디고 이겨낸 끝에 금개구리들은 자손을 얻을 수가 있다.
짝짓기를 시작한 지 이틀에서 3일째 이르자 드디어 암컷이 신호를 보낸다. 산란 준비가 끝난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산란이 시작됐다. 금개구리는 보통 1000개의 알을 낳는데 한꺼번에 낳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서 낳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산란은 보건연구팀에게도 더없이 중요했다. 인공 상태에서도 야생 상태처럼 정식이 가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산란 결과는 대성공. 국내 최초로 성공한 금개구리 인공 부화. 본격적으로 연구에 돌입한 지 2년 만에 거둔 개가였다. 알에서 깨어난 금개구리 올챙이는 1mm, 생후 10일이 지나도 5mm 정도다. 황소 개구리 올챙이와 비교하면 50배나 작은 크기. 생후 30일이 되면 드디어 금줄을 두르고 금개구리의 올챙이임을 뽐내게 된다. 금개구리의 상징 금줄은 올챙이 때부터 생기는 것이다. 이번 인공정식의 성공은 무엇보다 성장 단계에 따른 금개구리의 생태가 면밀히 조사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크기가 1cm 정도에 불과한 1년생 금개구리가 번식을 하려면 수컷의 경우 1, 2년, 암컷의 경우 적어도 2, 3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2, 3년생 수컷과 3, 4년생 암컷이 짝을 짓기 때문이다. 금개구리 번식에 성공한 강원대 연구팀은 또 하나의 귀중한 성과를 올렸다. 바로 금개구리의 나이를 알아낸 것이다. 금개구리 나이의 비밀은 금개구리의 발가락에 있었다. 마취한 금개구리의 발가락에서 떼어낸 조각을 400배로 확대해 보았다. 발가락 절단면에 가느다란 실선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금개구리의 나이테다. 나이테는 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금개구리 역시 나이테를 통해 나이를 말한다. (2008년 7월) 현재 이 작은 인공서식지에 1년생 금개구리가 200여 마리, 2년생도 200여 마리 정도 살고 있다. 그렇다고 적은 수는 아닌데 금개구리들은 상당 시간을 먹이 사냥에 보낸다. 이번엔 제법 큰 먹이지만 용케 먹고 일단 성공하니 자신감이 생겼는지 또 다른 사냥감에도 눈을 돌린다. 이번에는 역시 성공. 야생의 금개구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 입 크기에 맞는 벌레들을 적시에 공급받아 편안히 먹고 산다. 하지만 힘겨운 먹이 사냥의 과정도 없고 특별한 적도 없건만 금개구리는 특이한 생활 습성을 유지한다. 하루 종일 물속에서만 생활하는 것. 체온 때문일까 열감지 카메라를 동원했다. 금개구리는 먹이를 사냥할 때도 물가에서 50cm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먹이를 낚아채는 즉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곤 한다. 그 해답은 금개구리의 체온 그리고 호흡에 있었다. 원래 개구리는 주변의 온도와 같아지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금개구리는 체온 유지 기능이 특히 약해 더욱 빨리 온도 변화가 생겨난다. 체온이 상승하면 피부가 마르고 호흡을 하지 못해 목숨이 위태롭다. 즉 먹이를 소화하기 위해 일광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개구리는 물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인 셈이다. 야생 상태의 금개구리들은 주로 오래된 논 주변의 습지에서 발견된다. 비록 최근에는 농약살포 등으로 버티기 힘들어졌지만 한번 채집을 마련한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아니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제작진은 금개구리 복원팀과 함께 직접 한 가지 작은 실험을 해봤다. 실험의 결과는 제작진도 놀랄만한 것이었다. 논 근처 습지에 서식하는 금개구리들이 한 달 동안 이동한 거리가 20m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m면 사람의 걸음으로 약 20걸음, 30초면 충분히 지나칠 수 있는 거리에 불과하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봐야 할 정도다.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제작진은 카메라를 고정했다. 그런데 지나던 잠자리가 들러 인사를 건네도 바람이 불어도 꿈쩍도 않는 녀석. 3시간 동안 금개구리는 절대 물을 벗어나지 않았다. 움직인 거리는 고작 10cm. 멀리 뛸 수 없는 금개구리는 같은 거리를 이동해도 남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물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때론 치명적인 위험이 닥치기도 한다. 서식하는 웅덩이에 물이 마르면 그것은 그들에게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주는 더 큰 모험이기에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다. 금개구리가 주로 사는 오래된 묵정론. 주변 습지에는 늘 물이 고여 있다. 갈대나 풀들이 우거져 적의 눈에 쉽게 띌 일도 없다. 게다가 각종 수소곤충들이 살고 있어 먹이도 풍부하니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다. 물론 황소개구리란 녀석만 이사오지 않는다면 말이다. 금개구리가 그동안 주로 서해안 일대에 분포해 왔던 것도 알고 보면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요즘 들어 눈에 띄게 서해안의 지형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고도 성장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서해안 개발. 그 중에서도 경제특구로 지정된 청라지구의 개발은 금개구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오래된 묵정론이 대부분 개발 부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경국도로 직선이 요고 청라지구를 이제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했던 금개구리가 최대로 서식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 이 습지가 바로 그 경국도로 직선화 예정지의 핵심 부분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최대 서식지였던 청라지구를 포함해 20여 곳이 사라졌다. 서식지 분포도의 모양도 함께 변화했다. 단 새롭게 발견된 서식지가 있어 위안을 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은 2006년 당시 400여 마리의 금개구리가 발견된 집단 서식지였다. 하지만 청라지구 개발로 매립이 진행되면서 금개구리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인천의 환경단체가 지난해 말 청라지구 서식지에서 포획된 400여 마리의 금개구리를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켰다. 금개구리가 잠시 거처하고 있는 임시 서식지.
금개구리들은 이곳에서 겨울을 났는데 원래 집에서 쫓겨나 가이식된 지 수개월. 지금 금개구리들은 어떻게 됐을까? 보건팀의 정식장에서처럼 새로운 집에서도 잘 적응을 하고 있을까? 습지를 뒤진 끝에 발견한 것은 금개구리가 아니라 참개구리였다. 그리고도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간신히 발견한 금개구리. 하지만 몰골이 처참했다. 나무 틈에 끼어 힘겹게 버둥거리는 금개구리를 보니 이사한 금개구리 400마리가 어찌 됐는지 짐작이 갔다.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식을 해서 그 개체 수가 지금 개체들이 지금 여기에 제대로 안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금개구리가 사라진 이유를 밝혀보니 제작진은 더욱 기가 막힌다. 금개구리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금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쳐둔 이 안전망이었기 때문이다. 금개구리를 보존하기 위해 습지 주변과 격리시키기 위해 쳐둔 그물망이 오히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이런 끔찍한 상황은 금개구리 생태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개구리의 생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면이다. 금개구리는 10월부터 동면에 드는데 동면지 추적 실험에 따르면 금개구리는 물에서 최대한 가까운 땅에서 동면을 한다. 멀리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동면지에서 동면한 금개구리들은 이듬해 봄 다시 자신이 살던 물가로 돌아온다. 이때 조금만 높은 장벽만 있어도 점프력이 약한 이 녀석들은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만다. 즉 늪에서 가까운 동면지가 있어야 하고 그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 작고 연약한 금개구리가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번식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것이다. 늪지대 주변에 함정을 설치하고 동면지를 추적한 결과는 금개구리 복원 프로젝트가 얻어낸 가장 큰 성과라고 꼽을 수 있다. 금개구리의 이동 경로를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서식지 조건, 면적, 지형, 지지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 동면지 실험은 금개구리 복원 프로젝트에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개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약 1.5헥타르 정도면 충분히 얘들이 번식도 하고 서식도 하고 동면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좁은 지역으로도 보존과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05년 한 가지 더 희망적인 발견이 있었다. 금개구리의 대규모 서식지가 발견된 것이다. 그것도 아파트 단지가 절비한 도심 한복판이었다. 안산 중앙역공원. 제작진은 중앙역공원을 직접 찾았다. 과연 이곳에서 금개구리가 자생하게 된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숲을 한가운데 앉아있는 개구리 한 마리. 등 뒤에 선명한 금줄, 분명 금개구리다. 이곳에 금개구리라고 특별한 것은 없었다. 멍텅구리답게 역시나 쉽게 잡혔다. 산란을 앞둔 암컷이었다. 먼저 금개구리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부터 체크해봤다. 웅덩이의 깊이는 복원팀이 이미 밝혀낸 바대로 약 50cm, 성인의 무릎 깊이 정도다. 그리고 묵정론이 그렇듯 이곳에도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물과 몸을 피할 갈대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무엇보다 동면지가 가까웠다. 토양은 또 어떨까?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봤다. 지금 여기 있는 이 흙 같으면은 뭐 동면하는 게 뭐 괜찮나요? 예, 보면 예, 아주 뭐 동면하게 좋은 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개구리 서식에 필수적인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다. 금개구리가 살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늪지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도 계속 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서식지로 풀들이 잘 덮고 있어가지고 보호도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동면지도 확보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개체근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금개구리를 살리기 위해 꼭 개발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생태공원을 조성할 필요도 없다. 도심 한복판일지라도 적절한 동면지와 습지만 있으면 충분하다. 주로 해안 지역에 분포하던 금개구리가 오늘 도심 한복판에 내 집 마련을 한 까닭. 여기에 우리는 잠시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